(2024) 대한민국 글로컬 미래교육 박람회가 개막했습니다. 지역 중심의 미래 교육 모델이 구현된 가운데 전 세계 교육 관계자들의 이목을 집중시켰습니다. 글로컬 박람회가 인구 소멸 위험 지역인 전남에서 열린 것도 눈길을 모으고 있습니다. 미래 교육 모델이 실제 교실에서 적용될 수 있을지 방향성과 과제를 짚어봤습니다. 순천시와 순천대가 전남 동부권 지역민을 대상으로 여론조사를 실시했습니다. 지역민의 73.8%가 전남도의 단일 의대 공모를 불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호남 지역에서 고령의 결핵 환자와 항생제 내성 감염병이 급증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인구 10만 명당 결핵 환자는 44.6명을 기록했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헬로티비 전남 뉴스입니다. 오는 6월 2일까지 여수 세계 박람회장에서 개최되는 대한민국 글로컬 미래교육 박람회가 막을 올렸습니다. 지역을 중심으로 한 새로운 교육 모델이 제시되면서 국내외 교육계에 관심이 집중된 현장을 송하영 기자가 다녀왔습니다. 전남의 한 작은 학교에서 꿈을 키우는 학생들을 주제로 한 공연으로 문을 연 글로컬 미래교육 박람회. 공생의 교육과 지속가능한 미래를 주제로 한 박람회가 29일 여수 세계박람회장에서 화려한 막을 올렸습니다. 개막식에 참여한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이번 박람회가 지역 중심 교육 개혁 모델을 세계와 공유하는 장이 되길 바란다고 전했습니다. 그러면서 앞으로 지역이 교육 혁신의 주체가 되도록 관련 정책과 예산을 지원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다양성과 포용성을 중심으로 글로벌 중추국가로서 국제사회에 기여할 수 있도록 이주 배경 학생 등 다양한 배경을 가진 모든 학생들을 위해서 촘촘하게 지원할 것입니다. 이번 박람회장에서는 핵심 콘텐츠인 미래교실이 본격 공개됐습니다. 1인 1미디어 환경을 목표로 구현된 미래교실은 6개 공간으로 나눠져 실제 수업이 진행됐습니다. 인공지능 기술을 활용해 수준별 학습 활동이 제시됐고 화상으로 타 지역 학생들과 의견을 나누는 공동 수업이 가능했습니다. 전남 지역 교사들이 직접 참여해 구현된 디지털 수업 방식이 선보이면서 관람객들의 호응이 이어졌습니다. 그 디지털 툴을 활용해서 이제 여러 지역에 있는 친구들이 같이 만나서 생각을 나누고 함께 놀이할 수 있는 그런 장들이 마련되어 있어서 굉장히 의미 있게 보았습니다. 학생들이 하는 걸 지켜보니까 뭔가 확실히 새롭고 우리나라 사회가 곧 이렇게 바뀔 거구나 하는 놀라움도 느끼게 되었어요. 이런 데에서 공부하면 확실히 잘 들을 수 있을 것 같고 환경이 좀 더 괜찮아질 것 같습니다. 이번 박람회장에 구축된 크고 작은 전시관은 모두 446곳. LG와 구글 등 국내외 기업들이 개발한 교육 콘텐츠들을 만나볼 수 있는 에듀테크 기업관을 비롯해 첨단 기술을 활용한 다양한 체험 프로그램을 즐길 수 있는 전시관들이 조성됐습니다. 행사 기간 내내 밴드와 댄스 등 다채로운 공연도 곳곳에서 진행될 예정입니다. 지역의 작은 학교가 나아가야 할 방향성을 제시하고 미래 교육으로의 대전환을 위한 신호탄을 쏘아 올린 이번 박람회는 오는 6월 2일까지 만나볼 수 있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송하영입니다. 네, 앞서 보신 것처럼 2024 대한민국 글로컬 미래교육 박람회가 닷새 동안의 일정으로 화려하게 개막했습니다. 인구와 지역 소멸이라는 과제를 떠안고 있는 전 세계인에게 미래 교육 모델을 제시한 박람회인데요. 지역 소멸 위험 지역 1위 전남이 그리는 미래 교육의 방향과 또 실제 교육 현장에서의 적용 가능성을 서경 기자가 보도합니다. 미래교육 컨퍼런스와 미래교실, 문화예술교류 등 크게 5가지 분야로 나눠진 2024 대한민국 글로컬 미래교육 박람회. 이 모든 전시관과 체험 부스가 제시하는 방향은 바로 손에 잡히는 미래교육의 모습입니다. 앞으로 학생들이 어떤 환경에서 공부하게 되는지 상상만 했던 미래의 교육 모델을
구체적으로 제시했다는 데 의미가 있습니다. 특히 이 박람회가 전남에서 열렸다는 것도 의미를 더합니다. 최근 10년 동안 인구 13만 명이 줄면서 인구 절벽 위기에 직면해 있는 전남. 최근 5년만 보더라도 다문화 학생은 16% 늘었는데 이는 전체 학생 수의 5.9%에 달합니다. 전남교육청은 학생들이 지역을 떠나지 않고도 교육력이 뒤처지지 않을 수 있는 새 교육 모델을 안착시키겠다고 강조했습니다. 더불어 교육이 지역 발전의 동력으로 활용돼서 지역을 지켜내는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힘쓰겠다고 밝혔습니다. 박람회에 참석한 여러 지역, 여러 나라들도 우리처럼 지역의 문제와 미래 교육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을 것입니다. 교육을 통해 지속 가능한 미래를 만들기 위한 지역 협력, 나아가 글로벌 협력이 강조되는 이유도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학생들이 생생하게 체험할 수 있는 미래 교육 모델을 구현하는 것과 실제 교육 현장에 적용하는 것은 분명 다른 문제입니다. 전시관과 체험 부스를 면밀히 살펴본 교육 관계자들은 실제 교실에 미래 교육 모델을 적용하는데 적지 않은 진통과 시간, 예산이 발생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교사가 AI 인공지능을 접목한 교육 모델을 능숙하게 다룰 수 있는 수준에 오르려면 그만큼 많은 연수가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교육 기자재를 바꾸는 데만 해도 적지 않은 예산이 필요한 데다 교사의 교육력 강화를 위한 연수 비용도 뒷받침돼야 하는 겁니다. 전 세계에서 매우 빠른 속도로 우리나라에서 AI 기술을 적용하고 있는 중에 있습니다. 단계적으로 여러 가지 난관이 있겠지만 단계적으로 점차 해결해 갈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급변하는 국제사회와 인구 소멸 위기 속에서 미래교육의 새로운 방향을 제시한 2024 대한민국 글로컬 미래교육 박람회. 미래교육 현장을 바라보는 전 세계 교육 관계자들의 관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서경입니다. 순천시와 순천대가 공동으로 전남도 국립의대 공모에 대한 설문조사를 실시한 결과 동부권 지역민의 74%가 불신한다는 결과가 나왔습니다. 순천시와 순천대는 여론조사 전문기관 코리아 리서치에 의뢰해 순천과 여수, 광양, 곡성, 구례와 고흥, 보성 등 지역민 2,500명을 대상으로 지난 24일부터 26일까지 전화면접 여론조사를 실시했다고 밝혔습니다. 그 결과 동부권 지역민의 73.8%가 전남도의 단일의대 공모 방식을 신뢰하지 않는다고 응답한 것으로 조사됐다고 밝혔습니다. 전남도의 주요 기관과 의료기관 서부권 밀집에 대한 평가를 묻는 질문에는 불공정하다가 84.1%로 나타났다고 덧붙였습니다. 호남 지역에서 고령 결핵 환자와 항생제 내성 감염병이 급증한 것으로 나타나 질병 대응 당국이 예방 대책을 논의하고 있습니다. 호남권 질병대응센터가 집계한 감염병 현황을 보면 지난해 호남 권역의 인구 10만 명당 결핵 환자는 전국 평균인 38.2명보다 높은 44.6명을 기록했습니다. 특히 결핵 환자 가운데 65세 이상 환자 비율도 전국 평균인 58%보다 높은 66%로 집계됐습니다. 또한 항생제 내성인 CRE 감염증 환자 수는 2022년 2,276명에서 지난해 3,149명으로 27.7% 급증했습니다. 질병대응센터는 코로나19 이후 상시 감염병 발생 관리 현황을 공유하고 감염병 전문 병원을 중심으로 대응체계 확대 방안을 전달했습니다. 전남도가 장마철 수산 피해를 막기 위해 지역 내 해상 양식장과 인양기, 부잔교 등 점검에 나섰습니다. 중점 점검 사항은 재해별 관리 요령 숙지와 직원 연락망 구축, 재해보험 가입 홍보, 수산시설 장비 관리 실태 등입니다. 전남도는 과거 피해가 집중된 강진 전복 가두리 양식장과 영광 우렁이 양식장 등 재취약시설을 집중 점검한다고 밝혔습니다. 최근 5년 동안 전남 지역의 여름철 수산 피해 현황은 집중호우 516억 원, 고수온 403억 원, 태풍 208억 원, 적조 149억 원 등으로 집계됐습니다.
전남도가 여성폭력보호시설 내 인권침해 구제 매뉴얼을 만들어 시설에 보냈습니다. 여성폭력보호시설은 종사자와 이용자가 함께 생활하는 공간으로 성폭력, 가정폭력, 폭력피해 이주 여성 등을 위해 운영되는 곳입니다. 전남도는 시설 내 인권침해를 사전에 막기 위한 주제별 교육과 인권침해가 발생했을 때 구제에 대한 세부 절차, 가해자 분리, 징계 등의 절차를 만들어 전남 지역 시설 39곳에 배포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전라남도 선수단이 53회 전국 소년체육대회에서 지난 대회에서 얻은 메달 76개보다 적은 66개를 획득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전남 선수단은 이번 대회에서 35개 종목에 출전해 금메달 20개와 은메달 13개, 동메달 33개를 획득했습니다. 반면 지난 대회에서는 33개 종목에 출전했고 금메달 26개와 은메달 19개, 동메달 31개를 획득하면서 이번 체전보다 10개의 메달이 더 많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생명의 땅 전남, 함께 날자 대한민국이라는 주제로 열린 53회 전남 소년체전은 지난 25일부터 나흘 동안 전라남도 일대에서 열렸습니다. 21대 국회가 막판 본회의를 열었지만 법안 처리에는 성과를 내지 못했습니다. 길고 긴 여야 대치로 처리되지 못한 법안들은 29일 21대 국회가 막을 내리면서 모두 폐기됐습니다. 이세진 기자의 보도입니다. 21대 국회 마지막 본회의. 대통령 거부권 행사로 국회로 돌아온 최혜병 특검법은 최종 부결됐습니다. 총 투표수 294표 중 가 179표, 부 111표, 무효 4표로서 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방청석에서 거센 반발이 이어졌지만 재표결에서 부결된 최혜병 특검법은 폐기됐습니다. 당신들이 인간이야? 사람이냐고? 당신 아들이 죽었다만 20살짜리 아들이 죽었다 해봐. 이런 행동하겠어 당신들. 선구제 후 회수가 핵심인 전세사기 특별법 개정안은 야당 단독 표결로 이날 본회의를 통과했습니다. 여야가 합의하지 못한 7개 쟁점 법안 가운데 민주유공자법을 비롯한 4개 법안도 야당 주도로 국회 문턱을 넘었습니다. 하지만 하루 만에 대통령 거부권에 발목이 붙잡혔습니다. 이날 본회의를 통과한 5개 법안 가운데 4개 법안이 제2요구 대상. 국회로 돌아간 이들 법안은 재의결을 거쳐야 하지만 29일 국회 임기가 끝나면서 자동 폐기 처리됐습니다. 임기를 하루 남기고 본회의가 열렸지만 막판 국회를 넘은 법안은 결국 세월호 피해 지원 특별법이 유일한 셈. 상임위에 남아 처리되지 못한 법안 16,000건도 21대 국회 종료와 함께 없던 일이 됐습니다. 한편 야당이 주요 쟁점 법안들을 재발의하겠다고 예고한 가운데 21대 국회에서 풀지 못한 여야 대립 구도는 30일 문을 여는 22대 국회로 이어질 전망입니다. 헬로티비 뉴스 이세진입니다. 목포시가 전통시장과 통학 노선 등을 중심으로 시내버스 노선을 조정합니다. 목포시는 최근 3개월 동안 새로 개편된 시내버스 노선에서 민원이 제기된 4천여 건을 분석한 뒤 운행 대수를 현행대로 유지하면서 시내버스 노선을 일부 조정해 7월부터 정식 운행에 들어갈 계획입니다. 노선 개편은 주로 전통시장과 통학 노선 등 교통약자 중심으로 조정되며 전통시장은 자유와 청호, 동부시장 경유, 통학 노선은 용해와 백년지구에서 북한 6개 학교와 문태중, 영흥중고 등 주요 학교와 백년대로를 연결하는 형태로 바뀔 예정입니다. 동신대와 초당대, 목포과학대가 참여하는 공공형 사립연합대학이 출범했습니다. 지역의 대학 3곳은 28일 출범식을 갖고 전남도지사 이사회 체제에서 단일 정관과 이사회 협력 체계를 구축하고 광역지자체와 대학, 기초자치단체, 공기업과 지역기업이 참여한 가운데 연합이사회를 구성하기로 했습니다. 연합대학은 다음 달 초 세부 실행 계획을 갖춰 정부의 글로컬 대학 30 선정에 도전할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뉴스를 마칩니다. 저희는 언제나 지역민 여러분과 함께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